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포자는 누가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는 누가 만들까? 수포자는 초등 2학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학년별 개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6년 동안 총 199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등 5, 6학년에 100개, 초1 때 6개, 2학년 때 18개, 초3학년 때 35개, 초등학교 4학년 때 31개, 초5학년 때 40개, 초6학년 때 60개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학 3년 동안 184개, 고등 3년 동안 지금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개념수를 보면 인문계가 242개, 자연계가 312개 이렇게 우리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의 수들입니다. 그러면 초등 6년 동안 199개의 개념을 배우는데 이때 여기 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전부 100개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가요? 아이들이 5학년 수학이 되면 초등 5학년 수학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수의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나오던 개념들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의 개념들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학 3학년 때 184개,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이제 개념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수들하고 수학의 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선행학습을 합니다. 수학을 조금 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보통 한 4학년쯤 되기 시작하면 선행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제가 본 경우에는 초등 4학년 때 중학교 가정 아주 극단적으로는 고1 가정까지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선행을 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아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그 원인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이 개념에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초등 5학년 때 중학가정을 선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등 5학년이 되면 40개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 빠른 아이들은 중1 정도의 선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선행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초등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선행을 한다고 하면 얘들이 5학년 때 40개의 새로운 개념을 배우죠. 그리고 중1 때 배워야 되는 게 66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초등 5학년 때 총 100개가 넘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본 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이 개념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면서 중학 과정에서 나오는 이 중1 과정에서 나오는 66개의 개념을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학습이 주는 어떤 가치를 보면 과연 개념 이해를 하는 것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수학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본인 실력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때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이 선행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수포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개념을 제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고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도와줄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등생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등생들은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선행을 할 경우는 방학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사교육, 즉 어떤 교육기관에 의해서 공부를 배우는 시간과 스스로 하는 자습 시간이 일반적으로 2대8의 법칙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시간을 학원이나 그 외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운다면 이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8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한 연습과 훈련으로 나의 실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30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60분, 3학년이 되면 90분 어떻습니까?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30분 정도씩 늘어나죠.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총 180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학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절반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이 시간만큼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시간이 어, 그걸 과연 확보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명문대에 간 학생들에게 이제 이들이 하루에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더니 어,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런 곳에 간 대학생들을 250명이 하루 어, 기준, 250명 기준 수험 시설 하루 평균 자기 주도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이 이만큼이고 하루 4시간 이상이 163명, 하루 3시간이 235명이었죠. 하루 4시간이 163명, 하루 5시간이 77명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 자기 스스로 공부한 시간은 서울대, 경희대, 한의대 학생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니 100명, 평일 하루에 3시간 이상이 87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에 5시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을 보니 6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공통점이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충분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웠을 때 배우고 나면 특히 수학은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개념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실력이 되겠죠. 우등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문대생의 하루 평균 자습 시간을 살펴보면 자, 보통 제일 많은 구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은 자기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학기 중 평일 자습 시간과 휴일 자습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도 어떻습니까? 4시간 이상 대부분을 하죠.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수포자들이 수학을 포기한 시기가 언제이냐 하면 여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3%가 나옵니다. 제일 많은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37%가 되죠. 그리고 중학교 수포자가 중1이 18%, 그래서 중1이 18%가 아니고 중1이 27%, 중2가 28%, 중3이 26%. 그런데 이때 초등학교 때 포기한 학생들의 비율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바탕으로 보면 18% 정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못지않게 초등학생 때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초등시기에 언제 많이 포기를 하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37%가 나타났는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이 수학을 포기하는 초등학생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구구셈이 시작될 때 초등학생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보이지 않는 기호나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구구단을 외우기만 하였지 이 구구셈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 그때부터 외운 것을 자연스럽게 수학의 접목이 어렵다는 거죠. 이때부터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수학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분수와 소수를 배울 때 다시 한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일부가 또 수학을 포기를 하죠. 그리고 4학년 때 분수의 덧셈을 하다가 5학년이 되면 분모가 다른 이분모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동안에 사칙영산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연습을 게을리 하는 결과로 수학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언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6학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시절의 공부는 분수가 초등 수학의 꽃이다. 분수의 사칙연산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분수의 사칙연산이 초등수학의 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자연수의 사칙연산 그리고 분수의 사칙연산이 다 들어있는 거죠. 결국 초등 시절에 연산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는 시기는 중학교에 나타나지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주 2학년, 아주 저학년인 2학년 때부터 수학은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 공부는 엄마 공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을 엄마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칭찬해주고 막 환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수학 공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런 엄마의 칭찬이 아이의 그 부족한 수학 실력을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영향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좀 모르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즉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고 싶다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초등 시기에 아이들의 수학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우리가 초등 엄마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언제쯤 수학을 포기하는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